얘가 한 40살까지 내한테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 너무 싫죠. 너무 싫죠. 너무 이거 좋아하는 싫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 놔두고 내 말대로 잘 들으라고 키우면 네. 얘를 집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해. 엄마 어떻게 하라고? 40살까지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들과 온종일 부대끼다 보면 놓치기 쉬운 자녀 양육의 원칙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고 미국 의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존스 홉킨스인데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지금 거의 20년 정도 계셨죠? 13년? 13년 정도. 저는 일전에 교수님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때문에 교수님이 찾아올 텐데 근데 아이보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예,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부분이 많죠. 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아이들도 떨어진 객체인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낳다 보니 낳고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니 이 왠지 자기와 동일시하죠. 동일시하거나 약간 소유적으로 생각하거나 맞습니다. 왠지 얘가 나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네.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왠지 생각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만 얘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 얘가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고 더더욱 미래로 갈수록 말을 좀 안 듣는 애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럼 애가 내 말을 잘 들어. 비판적 사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이제 혼내고 훈육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춘기 후 아이들은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그런 다이내믹, 엄마는 이거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정말 계속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 초등학교 때까지 말 잘 들었는데 사춘기 때 말 안 듣기 시작했다고. Absolutely. 근데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아이들은 사춘기가 대학교 가서 와요. 언젠가 와요. 언젠가 와요. 자녀를 낳은 그 순간부터 얘는 나랑 다른 객체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얘를 가이드해야 되지만 얘랑 나랑 다른 객체고 얘랑 나랑 생각이 다르고 얘랑 나랑 의견이 다르고 얘랑 나랑 호불호가 다르고 얘랑 나랑 꿈이 다르고 사람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이에 30년 갭이 있어요. 요즘 뭐 35년이죠. 요즘 뭐 35년 늦게 나니까. 넘죠. 맞습니다. 30년 갭이 있어요. Like think about this.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0잖아요. 30년 후면 언제예요? 2050년이잖아요. 2050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이랑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죠? 왜냐면 지금도 1년이 너무 다른데. 내 말이 코로나 before after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나랑 30년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근데 얘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꿈을 갖고 나랑 똑같은 길을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고 이게는 애 보고 과거로 가라 그러면서 애는 미래로 가야 돼.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네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딱 나오면 얘는 이제 미래에서 온 애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absolutely. 그거는 있고 거기에 올바른 방향은 이걸 이렇게 입어라, 이때는 이걸 해라 이런 거보다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니까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장 끌어줘야 되는 거는 끌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요. 항해, right? 그러면은 each person 각각의 people 사람들 배가 있는 거야. 내 배가 내 인생 배가 있는 거야. 방 기자님도 있고 나도 있고, right? 그럼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처음에는 내 배에 나지만 애가 이제 18살에서 20살 되잖아요. 어른이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올려야 돼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안 돼. 내 방향으로 가라고 들고 있으면 안 돼. 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방 기자님도 자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아들 둘이 얘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얘가 한 40살까지 내한테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싫죠. 너무 싫죠. 너무 이거 싫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 놔두고 내 말대로 잘 들으라고 키우면 얘를 집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해. 엄마 어떻게 하라고? 40살까지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르쳐줘야 되는 거는 선장이 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얘를 딱 얹었으면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갑판 잘 닦는 기술이에요? 아니죠. 선장이 제일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이 항해하는. 항해를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코스로 방향성. 어떤 방향을 정해서 어떤 지도를 보고 어떻게 나침반을 굽고 가는 게 선장이죠.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판에 띈 먼지를 어떻게 닦는다가 아니고 단순히 스킬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얘야 인생을 살 때는 이런 게 기준이란다. 그게 제가 말하는 가치와 마음 자세입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에서는 가치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가르쳐줘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가치와 이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최고의 교육을 넣어야 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인식이 그래서 있으시죠. 우리나라만큼 아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희생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정말 그 방향으로 보면 1등이세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기대치도 높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일단 나랑 다른 사람이랬죠. 아이들은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걸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갖고서 태어나나요? 갖고서 태어나요. 제가 이걸 쌀이라 해, 쌀. 애들 쌀이라고 해. 그러면 쌀을 우리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밥을 지으려면 밥을 지으려면 뭐 많이 넣어줘야 돼요. 쌀에 뭐 넣으세요, 밥 지을 때? 안 넣죠. 넣어야 돼요. 왜 안 넣으세요? 그 쌀 안에 밥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쌀은 물만 잘 맞춰주고 불탁 착 틀어주면 지가 알아서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뭘 많이 집어 넣어줘야지 양념 치고 뭐 이렇게 양념 소금 치고 고추 치고 가래도 넣어보고 얘 왜 이 밥이 이렇게 밍밍해 막 이러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꺼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게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여기서 잠재력과 기질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기질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기질 같으면 이렇죠. 얘가 흑미일 수도 있고 현미일 수도 있고 right?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잖아. 사실 뭐 보리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right?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 포텐셜은 그 안에서 나오는 맛인 거예요. 이게 약간의 능력. right? 그 안에 있는 능력. 근데 제가 발달 장애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 안에 짙게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 있어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잠재력이 병풍처럼 쫙 쪼개져 있는 거야. 다 각자. 이게 쫙 다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걸 병풍을 꺼내. 또 꺼내. 계속 꺼내. 축축축 계속 펼쳐. 그래도 못 펼칠 만큼 있는 거야.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꺼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꺼낸다고. 근데 우리는 뒤집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밥에다가 밥이 막 되고 있는데 거기다 소금 치고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죽두밥도 안 되죠. 죽두밥도 안 돼. 완전 밥 벨이잖아요. 이건 밥이 아니지. 근데 그 쌀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 잘 밥 될락 했는데 이거 막 소금 쳐. 물과 불을 잘 맞춰주고 뚜껑 딱 닫아놔. 그 뚜껑 열고 계속 확인하십니까? 안 하죠. 그게 근데 왜 안 하세요? 알아서 잘 될 거니까. Right. 그래서 물이랑 불만 잘 있으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하고 불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물하고 불 위주로 신경을 써야 되네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쌀이 아니라? 쌀은 그걸 믿어주는 거죠. 이 물과 불이 이 선장 교육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과 불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행복이죠. 행복이고 아이가 제일 필요로 한 게 뭐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사랑을 주고 이제 아이가 어릴 땐 보호를 해줘야 되죠. 네. 안전한 환경을 제시해줘야지. 안정적인 환경. 그게 물이에요, 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인데도 조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한테 물었을 때, 너 생각해봤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얼만큼 사랑받는 것 같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그거에 의심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못하면 엄청나게 화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랑의 메시지라고 제가 있어요. 물이 사랑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좀 잘못 줘요. 이렇게 지금요? 사랑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너 이거 성적 이래가지고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산다 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사랑의 메시지에 조금 반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메시지에 두 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특히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비슷한 개념인데 절대적인 존재 가치. 너는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부모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취나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넌 절대적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아, 근데 조건을 달기 때문에 애들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군요.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조건을 달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너 성적 이런 무시당하고 산다. 너 잘해라. 오늘 가서 공부해야지. 너 잘해야 돼. 그 말은 너의 존재 가치가 성적에 의해 달려있고 그렇네요. 네가 좀 잘하면 가치가 높고 그러면 우쭐해도 되고 네가 좀 못하면 너 무시당해도 싸고 그리고 네가 잘하잖아. 그러면 좀 못하는 사람 무시해도 되고 이런 은연에 교수님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Absolutely.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의 성과의 성취에 가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 받아서 말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의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일이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 내가 보상받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랑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그 존엄 자체.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가 나를 존중하는 거는 성과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지금이라도 물을 잘 줘야 되겠네요. 잘 줘야 되죠. 물을 잘 주려면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의 딸이라서 자랑스럽다. 네가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그 자체로 그냥 보석이다. 물을 잘 해놓고 이제 성장 교육 이제 나온다. 이 불이 나오죠. 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 말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인데 교육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티칭이에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근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삶의 가치요. 그리고 마음 자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치와 마음 자세, values and mindset. 가치를 안 가르치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안 하고 education, 국영수, 뭐 영유, like 그런 거 있죠. 막 선행학습, 사교육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가치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가치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가치를 집에서 배우니? 그럼 뭔 소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가치 제가 좀 추리고 다른 전문가도 몇 개 추린 거 난 더 추려서 4개로 했어요. Integrity. 첫 번째. Yes. 이거 무조건 첫 번째 1번.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건 신뢰성이. 이거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으죠. 거짓말하죠. 또 뭐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를 것 같아요. 모르지 잘. 이게 성취 위주로만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과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과정을 생략한다. Right. 결과 지상으로 생각하면 결과나 성과 위주로 하다 보면 인테그리티가 없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responsibility and diligence. 책임감. 성실하고 책임감. 이게 뭐냐면은 네가 주어진 일이 있어. 이걸 네가 하기로 했어. 내가 하기로 했어. 그 일은 내가 좀 싫어도 책임감 갖고 해야 돼. 그렇지.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기 싫어도 오늘 좀 그냥 놀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일하는 거 굉장히 강조시키거든요. 아이들 일시키는 거 집안일. 미국은 뭐 16살 되면 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일 시키면 예를 들면 얘가 쓰레기 비우기를 이건 다 가족 회의를 해서 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애가 이제 쓰레기 비우기를 했는데 안 했어.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은 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치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거기서 이제 훈육이나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가치를 우선적으로요.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돼요. 세 번째가 contribution, 기여입니다. 기여. 이거는 자기 거 안 하고 계속 뭐 남 퍼주란 소리예요. 그런 봉사하라는 얘기냐. 그런 소리는 아니고 이게 자기 뭐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 자기가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의 처음 그룹은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죠. 학교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직장이 될 수 있죠. 네네. 어떤 구성 안에 있으면 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돼요.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 기여는 어떻게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chores, 집안일. 집안일. 처음부터 집안일. 애가 말 알아듣기 시작하면 만 3세부터요? 더 어린 애가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너의 접시 가져와라. 너 먹은 접시 갖다 놔라. 애기들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안 하는 가정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니셔티브스가 생겨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일. 왜냐면 어떤 그룹에 들어가잖아. 그럼 시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여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입시 때문에 시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가르쳐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는 누구나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한테 습관 나라고 하면 애가 잘 안 될 거야 아마.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사실 조금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인테그리티도 별로 없어. 책임감도 별로 없이 열심히도 잘 안 해. 기여도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consideration 부모님 자체가 없어. 그냥 맨날 둘이 맨날 싸워 막 배려 같은 거 없어. 이러면은 가르쳐주기 참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가치도 좀 정립하셔야 되는 게 우리도 그걸 못 들었잖아요. 우리도 못 들었잖아.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면서 이제 가르쳐주면 되고.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삶에 대한 만족감과 평온함이 있습니까? 할 때 이해할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명 중 1명 될까요? 저도 내가 그랬잖아. 제 친구가 거의 다 의사고 교수지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됐는데 만족과 평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애를 이렇게 들들들들 하면서 공부만 해라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이제 의사 교수 정도 된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도 뭔가 또 next step 또 막 해야 되고 계속 마음이 그렇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고 나 참 괜찮은 사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존중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평균이 되고 평균 이상은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죠. 평균이란 말을 아예 기를 때는 없애는 거죠. 대기자 TV